뒤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과정에서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확산이에요. 확산. 자, 확산은 보통 이제 화학에서 물질이 뭐 어떻게 이동합니까? 스스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해서, 자, 요게 중요해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고, 농도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소모가 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농도차가 클수록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동 속도가 빠르고, 언제까지 이동을 해지냐면은 둘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해요. 아무렇게나 이동을 하는 거 아니고 둘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역으로는 못 가요.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 쪽으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를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확산은 크게 인지질층을 통과하는 확산,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지질층을 직접 투과해서 들어가는데, 인지질층 사이가 빈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틈이 좁기 때문에 이동하는 물질은 산소나 기체처럼 탄소나 이산화탄소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 입자 크기가 아주 작은 거, 그 다음에는 여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인지질에 있는 지방산 사슬층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용성 물질 또는 소수성 물질이 주로 이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허파과리하고 모소혈관 사이에 있는 기체교환, 모소혈관하고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교환, 그 다음에는 지방의 이동, 이런 것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때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포도당, 아미노산처럼 입자 크기가 큰 거는 보통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생명과학에서 나중에 배워요. 나트륨이나 칼륨 이온 또는 수소 이온처럼 전하를 띠는 이온 물질이 바로 어디를 통해서?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통로 단백질, 채널 단백질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주게 돼요. 그래서 신경세포의 흥분으로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이 얘네들이 이동하는 전체 통로가 있어요. 전용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해주게 되는데, 이 확산에서 농도와 이동 속도의 관계를 보면은, 저 단순 확산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단순 확산은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단순 확산은 농도가 커지게 되면은 이동 속도도 어떻게 됩니까? 빨라져요. 거의 어떻게 돼요? 무한히 빨라져요. 농도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순 확산은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촉진 확산, 막단백질이 이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농도에서는 단순 확산보단 빠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이렇게 일정해지게 나타나요. 이게 막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왜 확산 속도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되느냐? 얘는 세포가 이렇게 있었을 때 막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제일 넓어요. 보통 인지질 이중층의 면적이 넓고 요 중간중간에 막단백질이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은 거의 면적이 무한대에 해당이 되지만, 이 막단백질은 어떻게 돼요? 이 개수가 유한이에요, 유한. 그래서 당연히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농도가 낮았을 때는 촉진확산이라고 해서 좀 더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농도가 점점 차이가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모든 막 단백질들이 물질 이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 막단백질이 다 물질로 뭐가 된 거예요? 포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갈 출입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단백질이 다 기능이 같은 게 아니라 특정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이 종류가 정해져 있고, 그 막단백질의 개수도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막단백질들이 다 어떤,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동에 다 관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일정 속도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막단백질들이 물질 이동에 참여하는 포화가 되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확산 속도가 일정해집니다. 예, 더 이상 빨라지지 못하고 일정해져요. 그러니까 단순 확산은 처음에는 속도가 느릴지라도 얘는 농도가 커지면은 계속 거의 무한정 증가할 수 있지만, 예,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모든 물질의 이동에 다 참여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특이하게 뭐도 있냐면 막단백질 중에 펌프도 있어요. 펌프. 이 막단백질 종류 중에 뭐도 존재를 하냐면은 펌프 단백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펌프 단백질은 확산이 아니에요. 확산이 아니라 펌프 단백질은 농도의 역행을 해서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이동을 시켜주는, 예, 역할을 해주는 게 펌프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펌프니까 낮은 데 있는 물을 높은 데로 퍼올리는 것도 뭡니까? 펌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을 시키려면은 거꾸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을 이겨내고 거꾸로 보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즉 ATP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소비를 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렇게 빼버리는 역할을 해줘요. 이 대표적인 펌프 단백질이 여기 신경세포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펌프 단백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소장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할 때도,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할 때도 바로 펌프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흡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남아있는 영양소를 끝까지 다 흡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 안쪽이 농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졌더라도 더 빼가지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래서 이 과정을 이거를 보통 뭐라고 그래요? 지금 확산이라고 했잖아요. 확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수동수송이라고 그래요. 수동수송. 그러니까 농도 차에 의해서 농도 차가 나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는 수송 과정이다. 그래서 수동수송이라고 하고요. 이 펌프 단백질을 통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그러니까 농도의 기울기를 역행해서도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예, 능동수송을 하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수동수송할 때는 뭐가 필요 없다? 에너지가 필요가 없다. 알겠죠? 네, 이렇게 확산 과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3투 봅시다. 3투. 자, 물질의 이동에서 저번 시간에 확산까지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3투예요. 3투도 마찬가지로 뭐는 소비가 되지 않냐면은 에너지는 소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자,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두고 얘도 농도 차이가 나는 두 용액이 있을 때 얘도 확산처럼 농도 차에 의해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확산은 어떻게 했어요?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뭐가 이동했어요? 용질이 이동을 했다란 말이에요. 용질이 이동을 했는데, 이 경우는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뭐가 이동을 하는 거냐면 용매가 이동을 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에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용액이 있었을 때 용질 입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는 확산이었고, 삼투는 요거랑은 조금 반대죠. 삼투는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용매 입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공통은 뭐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고농도에서 저농도, 저농도에서 고농도, 즉 뭐로? 농도 차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둘 다 하나는 뭐가? 용질이 이동을 하는 거고, 용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는 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용매가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언제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두 용액의 농도가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예, 이때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보통 같아질 때까지도 이동을 잘 안 하기는 한다만, 예,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역으로 이제 반대표 이동을 충분히 해서 농도 같아지면 더 이상 이제 물질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삼투 현상은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ATP 소비는 없어요. 예. 삼투가 일어날 때 이 반투과성 막이 받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삼투압이 뭐냐면, 즉 하나 쪽, 이쪽 왼쪽에는 설탕물, 오른쪽도 설탕물인데 오른쪽의 농도가 더 왼쪽보다 높아요. 자, 그러면 둘의 농도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 예.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농도가 낮은 쪽은 수위가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내려가고, 농도가 높은 쪽은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오니까 수위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의 물의 이동이 멈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언제냐면, 이렇게 둘의 농도가 같아지면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질의 이동이. 그랬을 때 여기 용액이 높이가 여기하고 요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여기가 내려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요만큼 높이 차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랬을 때 요 용액이 요 시험관에 단면적을 누르는 요 압력, 이게 바로 뭐다? 삼투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압력이. 그러니까 요 높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삼투압이 큰 거죠. 그러니까 삼투압이 컸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둘의 농도 차이가 어떻게 됐다? 컸다. 예, 이렇게 보면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투압은 용액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어떻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나게 되고 자발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투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김치를 담글 때, 김장할 때 배추를 절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목욕탕 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지는 게, 목욕탕 물의 농도가 이 우리 체액에 있는 피부의 체액의 농도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만약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퉁퉁 불어요. 예. 자, 그래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삼투 현상을 비교를 했는데, 농도에 따라 세포 안팎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이 달라져서 세포의 부피 및 형태가 변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 일반적으로 세포가 갖고 있는 체액의
농도가 있어요. 체액의 농도. 예, 사람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사람의 체액의 농도는 얼마가 되냐면 0.09%의 소금물 농도하고 똑같아요. 예,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생리 식염수라고 불러줘요. 0.9%, 0.09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체액의 농도보다 더 높은 용액, 세포 안, 즉 세포의 농도보다 더 높은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해요. 고장액. 그 다음에 세포의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은,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은 저장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포 안하고 농도가 같은 용액은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하고 차이가 뭐냐면, 일단 식물세포는 동물세포랑은 달리 뭘 갖고 있어요? 세포? 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르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물세포는 잘 발달하지 않은 아주 커다란 중심, 액포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밖에가 저농도고 안쪽이 세포 안이 고농도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많아요. 즉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아져서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세포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뭔가 밖에서 쉴드를 해서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막이 터져버려요. 예, 세포막이 빵 하고 터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아주 팽팽해지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뭐가 증가한다라고 하냐면은 팽압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여기 액포거든요. 액포의 사이즈가 커져요. 왜? 이 안으로 삼투압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액포 안으로 뭐가 많이 들어와요? 물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식물의 액포가 크기가 증가하는 현상을 저장액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장액에서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집어넣게 되면은 들어오는 용액 물의 양보다 어떻게 돼요? 안에가 저농도고 밖에가 고농도다 보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어떻게 돼요? 더 많아져요. 그러면 세포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세포는 쪼그라들어 버리고, 식물세포는 보면은 물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은 세포의 부피가 줄어들다 보니까 세포막하고 세포벽하고 어떻게 돼요?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식물세포가 분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세포막이 세포벽하고 분리가 되는 현상,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액포 사이즈는 굉장히 어떻게 돼요? 작죠? 그죠? 저기 저장액에 넣어놨을 때는 액포가 굉장히 컸는데 고장액에 들어가니까 물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액포 안에 있던 물도 많이 밖으로 빠져버렸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포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대단히 작아져 버리게 줄어들어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액포 크기가 줄어요. 고장액 안에서는. 자, 그다음에 등장액에 넣으면은 세포 안의 농도랑 밖의 농도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식물세포나 동물세포나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나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나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의 사이즈가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양파의 표피 조각에다가 20% 설탕물을 떨었을 때하고 증류수를 떨어뜨렸을 때하고 세포 모양이 다른데, 지금 20% 설탕물을 떨어뜨리면은 어찌됐든 농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가 고농도니까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지금 여기가 세포막이 이렇게 된 거예요. 밖에 있는 요 육각형 모양이 세포벽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쭈그러들어 가지고. 그런데 증류수를 떨어뜨리면은
밖에가 저농도고 양파 세포가 고농도니까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육각형이 왼쪽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되게 빵빵해진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꽉 차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색깔이 표시가 안 됐지만은 색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색소의 이동을 본 건데, 보면은 오른쪽은 물이 많이 들어와서 세포가 빵빵하게 부푼 팽윤 상태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왼쪽은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뵀던 확산이나 삼투나 둘 다 에너지 소비는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농도 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맞는데, 대신에 확산은 어디에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물질, 즉 용질이 직접 이동을 하는 거고,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네. 자, 탐구 기출 문제 풀이 봅시다. 그린 가부터 다는 어떤 식물의 세포를 농도가 서로 다른 소금물에 넣었을 때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 이거는 원형질 분리 상태니까 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도가 높은 고장액에 집어넣은 거고, 얘는 이제 중심 액포 사이즈가 제일 크죠.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거니까 저장액에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가 등장액에 집어넣은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가는 세포막이 세포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는 다죠. 고장액에 있는 거. 나는 없는 게 아니라요, 이동량이 같은 거예요.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같아서 마치 크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는 이런 걸 통틀어서 화학에서는 동적 평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동량이 같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따라서 디귿만 맞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셀파셈이나, 자, 1번. 표가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의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 이동 방식 1, 2의 특징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1, 2는 각각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중에 하나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둘 다죠. 단순 확산이나 촉진 확산이나 둘 다 에너지 사용은 안 하고요. 막단백질을 이용을 하는 거는 뭡니까? 촉진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다 되죠. 따라서 촉진 확산은 총 여기서 몇 개예요?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단순 확산은 요거하고 요거, 요 두 가지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이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단순 확산. 2번이 촉진 확산. 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는 3이다. 네, 맞죠. 그 다음에 1은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투과해서 확산하는 확산 방식이다. 그렇죠. 단순 확산은 직접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를 해주죠.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 분자 이동 방식, 기체의 확산 같은 경우에는 다 뭐예요? 단순 확산이에요. 막단백질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단순 확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기초 문제. 자, 1번은 5. 그 다음에 2번은 1. 3번에 4. 4번에 3. 5번에 3. 6번에 4. 그 다음에 7번에 2. 8번에 1. 9번에 4. 10번에 5. 11에 2, 12는 4번이에요. 자, 질문 있으세요? 4번이요? 자. 그림은 어떤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A부터 F는 각각 소포체, 라이보솜, 핵, 골지체,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중에 하나다. 이제 A가 마이토콘드리아죠. 그죠? 미토콘드리아. 예. 이름이 왜 이거를
이상해. 미토콘드리아라고 한 20년을 얘기했는데 마이토콘드리아. 예. 그 다음에 B가 핵, 그죠? 예. 그 다음에 C가 여기서 뭡니까? 소포체네요. 그죠? 예, D가 이거 아니다. 이게 마이토콘드리아구나. 제가 엽록체네요. 예. 예,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F는 라이보솜. E가 라이보솜, F가 골지체예요. 그죠? 이 세포는 동물 세포일 수가 없죠. 엽록체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죠? 그 다음에 A와 D에서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에서만?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틀렸고,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핵 안에 들어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맞고. C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거는 정확하게는 라이보솜이에요. 그러니까 소포체 자체에서는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포체 중에서도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거친면 소포체에 정확하게 라이보솜에서 일어나는 거지, 소포체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E하고 F는 골지체나 라이보솜이나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는 엽록체하고 밖에 있는 세포벽 정도만 식물세포에서 존재를 하겠죠. 자, 또 질문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신 실전 문제. 자, 1번은 1, 그 다음에 2번에 5, 그 다음에 3번에 2, 4번에 1, 5번에 2, 6번에 1, 7번에 4, 8번은 3, 그 다음에 9번에 1, 10번에 1, 11에 3, 12에 1,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어떤 세포 구조를 표는 세포 소기관 1부터 4의 기능을 나타냈대요. 1부터 4는 A부터 D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1.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운반을 한다. 운반 역할을 하는 건 누굽니까? 소포체. 그죠?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골지체. 예. 세포 호흡을 한다. 예, 미토콘드리아. 예.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여기서 누구예요? 그럼 소포체가 여기서 누굽니까? 소포체 D죠. 골지체는 누구예요? C죠. 그 다음에 얘가 A고 나머지 B가 바로 뭐예요? 라이보솜이죠. 이게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가 되겠죠, 결국에는. 예. 세포 소기관 1부터 4는 A부터 E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기호와 세포 소기관의 명칭을 쓰시오. 그렇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고, 세포 소기관 4의 기능은 단백질을 합성을 해줍니다. 그죠? 이름은 라이보솜에 해당이 되죠. 유전 정보에 따라서. 그러니까 DNA가 갖고 있는,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을 거고, 이 유전자를 누가 가지고 나와요? RNA가 전달해주면 이 RNA의 정보대로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자,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물질 A, B의 명칭을 쓰세요. B는 인지질이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막단백질에 해당이 됩니다. 세포막에서 B의 머리 부분은 바깥쪽으로, 꼬리 부분이 안쪽으로 배열되는 까닭은, 자, 이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뭐예요? 친수성 작용기에 해당이 되고, 꼬리 부분, 지방산 사슬 같은 경우에는 소수성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왜 얘가 이제 인지질 이중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세포 막 안과 밖은 물이 가장 많은 구성 성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하고 친한 부분이 안쪽, 바깥쪽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친수정 작용기가 어쨌든 세포 안에도 뭐가 제일 많아요? 물. 세포 밖에도 뭐가 제일 많아요? 물.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부분이 막을 경계를 썼을 때 세포 막 밖에도 물이 제일 많고 세포 막 안에도 제일 물이 많으니까 친수성 작용기가 바깥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세포막의 A와 B를 통한 확산할 물질의 예 하나씩. 자, 막단백질로는 입자 크기가 큰 단백질 또는 전하를 띤 이온 입자 이런 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는 입자 크기가 작은 뭐예요? 기체, 분자, 그 다음에는 지질 같은 소수성 물질, 예, 이런 것들이 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감자를 이용한 실험이다. 4개의 비커에 같은 양의 증류수와 농도 A부터 C의 포도당 용액을 각각 넣고요. 비커의 질량이 같고 한 변이 1cm인 정육면체 모양의 감자 조각을 하나씩 넣으면 돼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비커에 감자 조각을 꺼내서 감자의 질량 변화를 조사했더니만 증류수에 넣었더니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자 조각의 질량 변화는 결국엔 뭐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삼투에 의한 수분의 이동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봐야 될 거고, 증류수 안에 집어넣으면 물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결국에는. 그다음에 변화가 없다. 그럼 A는 뭐라고 봐야 돼요? 등장액. B는 0.15가 감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다는 소리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장액. 그 다음에 C는 0.03%가 증가해서 물이 들어왔죠. 이것도 아직 예, 저장액.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A부터 C의 농도가 높은 순서. 제일 높은 거는 B. 그 다음에 A, C. 그쵸?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고, A의 감자 조각의 질량 변화가 없는 까닭은, 즉 A는 감자의 세포의 농도와 누구의 포도당 용액의 농도가 같아서 세포 내로 흡수되는 물의 양과 방출되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예, 등장액이니까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은 거죠. 결국에는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 나가는 물의 양이 서로 같으니까 사이즈의 변화가 없게 되는 거고 질량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 16번. 그린 가나는 각각 같은 종류의 양파 표피 세포를 농도가 다른 용액 A와 B에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에 넣었을 때는 지금 세포 벽에서 세포 막이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이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고요. 지금 얘는 물이 많이 들어온 팽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더 높은 고장액, 그러니까 A와 B의 농도는 얘는 고장액이고 B는 저장액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농도가 낮은, 당연히 누가 더 높아요? A의 농도가 B의 농도보다 높아야 돼요. 간은 양파 표피 세포의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가 된 상태다. 이런 결과가 나온 까닭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A 용액의 농도가 높아. 농도가 양파 세포보다 높아. 빠져나간 물의 양이 많아. 세포의 부피가 크게 감소해서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9번이요? 네. 다음은 반투과성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이다. 그러니까 반투과성 막이 보통 삼투막이에요.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반투과성 막 기역으로 분리된 U자관의 같은 높이가 되도록 농도가 다른 두 설탕 용액을 준비를 해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U자관 양쪽에 더 이상 높이 변화가 없을 때 수면 높이를 비교했더니만 B는 수면이 낮아졌고 A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B에서 A 쪽으로 이동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투 현상에서는 항상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삼투에서는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농도가 어디가 높았다? A 쪽의 농도가 B보다 높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탕 용액의 농도는 A가 B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고요. 설탕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삼투에서는 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용매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용질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확산은 용질이지만 삼투는 용매예요. 더 이상 수면의 높이 변화가 없을 때 물 분자 이동이 없는 상태다. 더 이상 수면의 높이 변화가 근데 이거는 물의 이동이 없는 상태는 아닌데. A보다 B가 더 낮다구나. 이거는 맞네. 그지? A보다 B가 더 낮은 거죠. A가 높은 거죠. 그죠?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다라고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동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이동 양,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은 거예요. 결국에. 자, 또 질문.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없으세요? 네.